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무사히 잘 보내고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시 짬을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다면 뭘 보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앱을 켜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올리면서요. 화면 속 세상은 참 화려하죠. 다들 어디서 그렇게 맛있는 걸 먹는지, 옷은 또 왜 그렇게 예쁘게 입는지, 주말마다 좋은 곳에 놀러 가고, 기념일마다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을 받고, 친구들의 혹은 모르는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을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계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거나 로딩 중에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방금 본 그 화려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화장기 없는 민낯에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내 모습.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는 기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그 묘한 박탈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래. 마음이 좀 약해져 있거나 우울한 날 밤에 SNS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빼고 행복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상사한테 깨지고 밥도 대충 편의점에서 때웠는데 저 친구는 승진했다고 파티하네.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끝도 없이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친구가 올린 스토리 하나에 사실은 아주 깊은, 그리고 아주 본능적인 심리적 신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은 조금 흥미롭지만 어쩌면 조금은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무심코 올리게 되는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자존감 낮은가? 하고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런 사진 올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니까 문제야 라고 지적하거나 여러분을 판단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SNS에 매달리게 되는지, 왜 사진 한 장 올리고 나서 좋아요 숫자에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친구의 행복한 사진을 보면 왜 내 마음이 쿡쿡 쑤시는지,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꼬여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특히 최근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수십 장 찍어 그중 가장 잘 나온 한 장을 고르고 보정하고 멘트를 썼다 지웠다 하며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내가 보내는 외로운 신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들이 우리 마음의 결핍을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SNS 행동 패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떨어졌거나 만성적으로 낮은 상태일 때 나타나는 독특한 업로드 유형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건 병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니까요. 1. 첫 번째 유형. 과도하게 완벽하게 연출된 행복. 첫 번째는 여러분도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유형입니다. 바로 빈틈없이 완벽한 행복을 전시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소위 럽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연인과 함께 있는 사진, 받은 선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들이 피드를 가득 채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빈도와 강박입니다. 마치 내 인생에는 슬픔이나 우울함, 갈등 따위는 전혀 없다는 듯이 오로지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 라는 걸 증명하듯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 사진 속 표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고 캡션에는 너무 행복해, 평생 함께하자 같은 달콤한 말들만 적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커플 사진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과시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일수록 실제 관계에서의 불안감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관계 가시성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가 불안한 겁니다. 혹은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우리 진짜 잘 어울리지? 나 사랑받고 있지? 라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와, 너무 부러워요, 선남선녀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줄 때
비로소 안심을 얻는 겁니다. 남들의 인정을 통해 내 불안을 덮으려는 심리. 심리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봅니다. 명품 가방, 외제차, 호캉스 사진들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취향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무리해서 산 물건을 혹은 빌린 물건을 마치 내 일상인 것처럼 자주 올린다면 그건 내면의 불핍을 물질이라는 포장지로 가리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이 정도 급은 돼.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불안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그 불안을 끄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거든요. 그 쾌락으로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잠시 메우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 음식을 마구 먹는 감정적 허기와 비슷해요. 두 번째 유형. 의미심장한 감성사진과 모호한 글귀.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혹시 새벽 시간에 이런 게시물 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뒷모습, 흑백으로 처리된 풍경, 혹은 텅 빈 방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모호하고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결국 혼자다. 다 부질없네.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절대 쓰지 않아요. 누가 주어인지도 알 수 없고요. 그냥 뭔가 슬픈 일이 있다는 뉘앙스만 잔뜩 풍깁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무슨 일 있나? 누구랑 싸웠나? 헤어졌나? 이런 유형을 심리학에서는 간접적 도움 요청 또는 동정 유발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은 타인의 위로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도와줘 라고 직접 말하지를 못해요. 왜냐고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우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귀찮아하거나 그게 뭐 별거라고 그래 라고 무시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알아서 눈치채주길 바라는 전략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슬픈 티를 내서 친구들이 먼저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 걱정해주면 그제야 아니,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 아직 혼자가 아니군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행동을 두고 중2병이다, 관종이다 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생존 신호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손짓과 같은 거예요. 나 지금 고립될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누구라도 내 손 좀 잡아줘. 라는 마음의 비명인 거죠. 3. 세 번째 유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사진.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노출하는 사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변화된 몸을 기록하거나 자신의 스타일을 뽐내는 건 건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맥락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사진에 집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대상화의 경향으로 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내면의 성격, 능력, 취향,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기 어려워지면서 가장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외모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성격은 안 궁금해해도 내 몸매나 얼굴에는 좋아요를 눌러주네? 라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사진,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리게 되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과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없이는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유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벽한 척을 하든 슬픈 척을 하든 섹시한 척을 하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이 내 감정의 리모컨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세상 다 가진 듯 기분이 좋았다가 반응이 없거나 줄어들면 금세 내가 뭘 잘못했나? 난 매력이 없나? 라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내 기분과 자존감이 남들의 손가락 터치 한 번에 결정되는 삶.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목매는 건 우리 뇌 속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강력한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토록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쿨하게 신경 끄고 살면 편할 텐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아주 많이 뒤로 돌려야 합니다. 수만 년 전, 우리가 숲속이나 동굴에서 살던 원시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그때 인간에게 혼자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수들, 혹독한 추위, 배고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만 보호받고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뇌에는 아주 강력한 생존 명령어가 입력되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읽어라. 그들에게 인정받아라. 부족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면 공포를 느끼고 부족원들이 웃어주면 안심을 느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지금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21세기에 와서 SNS라는 도구를 만난 겁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하트 모양. 이게 우리 뇌에게는 단순한 아이콘이 아닙니다. 원시 시대로 치면 부족원들이 보내는 너는 우리 편이야. 너는 안전해. 우리는 너를 좋아해. 라는 생존 신호와 똑같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 우리 뇌의 보상 중추인 측좌핵이 번쩍하고 활성화됩니다. 이때 도파민이 쫙 분비돼 맛있는 초콜릿을 먹을 때 혹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과 정확히 같은 기분입니다. 사회적 인정이 뇌에게는 생존 보상인 셈이. 반대로 반응이 없거나 팔로워가 줄어들거나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단순한 기분 나쁨 정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UCLA, 매튜 리버먼 교수의 연구 등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 즉 전방 대상피질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부위와 겹친다고 합니다. 즉, SNS에서 무시당하거나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아픈 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실제 통증이라는 거예요.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픈 겁니다. 그러니 뇌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시 좋아요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향수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작은 무관심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생존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화려한 사진, 자극적인 사진,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려서라도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나 안전하다고 말해줘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수시로 들어가서 누가 봤나 확인하는 자신을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 왜 이렇게 관종 같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뇌가 나 지금 잘 생존하고 있나? 를 확인하려는 아주 정상적인,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오작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내 진짜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짜 신호에 집착하느라 진짜 내 마음을 돌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만드니까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반전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매일 웃고 있고 명품을 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자존감이 높고 행복할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고 단단한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부자라면 굳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부자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겠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진짜로 행복하고 충만하다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보정하고 필터를 고를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그 행복한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역설적이게도 SNS에 과도하게 행복을 전시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진 밖의 현실에서는 공허함과 싸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려한 피드는 어쩌면 제발 나를 부러워해줘,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말해줘 라고 외치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방어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인의 화려한 피드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 전체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나의 초라함이나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사진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는 아주 짠 바닷물과 같아요. 마실수록 잠깐은 해가 되는 것 같지만 곧바로 더 극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타인의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인정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불특정 다수의 클릭이나 하트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참 고생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넌 여전히 소중해. 남들보다 좀 느려도 괜찮아.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자아를 가꾸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지금 지쳐있는 진짜 나를 안아주는 데 쓰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SNS 계정을 삭제하세요라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같은 무리한 조언을 드리진 않을게요. 우리 뇌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만 옵니다. 대신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 마이크로 액션 딱 하나만 제안할게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름하여 업로드 유예 기간 갖기입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보정도 하세요. 멘트도 적으세요. 다 하셔도 좋습니다. 단 마지막에 공유 버튼을 누르는 대신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갤러리에 그냥 저장만 해두세요. 그리고 딱 3시간 아니면 여유가 된다면 24시간 뒤에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세요. 감정이 한바탕 지나간 뒤에 차분해진 대로 그 사진을 다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는 이거 안 올리면 죽을 것 같아. 빨리 자랑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굳이 이걸 올려야 하나? 이 말이 좀 오글거는데? 이건 그냥 나만 간직해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만약 안 올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지우거나 개인 소장 폴더에 넣으세요. 이 작은 멈춤의 시간이 타인의 시선에 중독된 뇌의 회로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가위가 됩니다. 나의 감정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권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올릴까 말까를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사진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필터 씌운 뽀샤시한 사진보다 지금 편안한 옷차림으로 조금은 피곤한 눈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오늘 밤은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구경하느라 혹은 내 모습을 꾸며내느라 시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덮고 잠시 눈을 감고 내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애썼다. 남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난 네가 참 좋아. 이 한마디가 1000개의 좋아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부디 오늘은 비교하지 않는 밤,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